뉴욕시의 빈곤층 인구가 22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및 버스 정류장에서 사망 사건 및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뉴욕시가 AI 등 최첨단 교육에 특화된 선발형 공립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주 상속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뉴욕시의 빈곤층 인구가 220만 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컬럼비아 대학과 빈곤퇴치단체 로빈후드 재단이 최근 발표한 뉴욕시 빈곤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 시민 4명 가운데 1명은 생필품 구입조차 힘든 빈곤층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는 뉴욕시 인구의 26%가 빈곤층에 해당하며 전국 평균인 13%의 2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뉴욕시 성인 170만 명과 아동 45만 명 등 총 202만 명이 식료품, 주거비, 공과금, 의류 및 인터넷 접속 비용을 감당하기 힘든 빈곤층으로 분류됐습니다. 2024년에 인플레이션은 둔화됐고 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여파도 계속해서 줄어들었으나 주택과 식료품 같은 기본적인 생활비는 상승한 반면 소득과 공공복지 혜택 등은 상승세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뉴욕시에서 연소득 10만 달러 이하인 4인 가족이나 연소득 4만 7천 달러 이하인 독신 성인, 즉 약 500만 명에 달하는 뉴요커들이 빈곤층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중 34%는 기본적인 생활 필수품조차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이는 빈곤층으로 분류된 뉴욕 시민의 38%와 비슷한 수치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소득이 최대 15만 달러에 달하는 가정들도 생활고에 시달렸습니다. 응답자 중 22%가 어떤 형태로든 물질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종별 빈곤율은 라티노가 33%로 가장 높았고 아시안 비라티노 30%, 흑인 비라티노 27%, 백인 비라티노 14% 등의 순이었습니다. 뉴욕시 지하철 및 버스 정류장에서 사망 사건 및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 중입니다. 펜스테이션 지하철 승강장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15일 뉴저지주 힐사이드 출신의 나사디르 테이트를 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14일 오후 7시 펜스테이션 이 열차 북행 승강장 대기구역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던 55세 남성 피해자를 발견했습니다. 피해자는 테이트와 승강장에서 부딪힌 뒤 언쟁을 벌였고 이후 테이트에게 얼굴을 강하게 가격당해 쓰러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자는 위독한 상태로 레녹스 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이후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피해자의 신원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6일 오전 퀸즈 이스트 엘머스트 지역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는 여성이 흉기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세인 이 여성은 오전 6시 20분 94번가와 23 애비뉴 교차로에서 손과 등에 자상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는 엘머스트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현재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경찰은 현재 검은색 옷을 상하의로 입고 23 애비뉴 동쪽 방향으로 도주한 남성을 추적 중입니다. 뉴욕시가 AI 등 최첨단 교육에 특화된 선발형 공립고등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국에 따르면 2026년 가을 학기 개교를 목표로 맨해튼의 차세대 기술 고교 신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입학생을 뽑는 선발형 고교로 추진 중인 이 학교는 컴퓨터, 로봇공학, 고급 수학 등을 중점 교육해 AI에 관심이 큰 학생들을 차세대 기술 전문가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시 교육국은 다음 달 14일에는 학교 신설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개교 여부를 결정할 교육정책위원회 표결을 다음 달 29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직 개교 승인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학교 측은 이미 올 가을 학기 신입생 선발을 위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측이 개설한 웹사이트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뉴욕시 8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입학 지원을 받고
5월 4일에 합격자 발표가 이뤄질 계획입니다. 또한 학교 측은 카네기 멜론 대학교와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계획도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학부모와 교육 관계자들은 뉴욕시 학교에서 AI 활용 및 교육 등에 대한 정책조차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첨단 교육에 특화된 고교 신설이 너무 급작스럽게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이 뉴욕주 상속세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3일 블룸버그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맘다니 시장은 상속세 면제 한도를 현재 약 700만 달러에서 75만 달러로 90%가량 낮추고 최고 세율을 현행 16%에서 50%로 인상하는 계획을 주의회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뉴욕시의 수십억 달러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한 재원 확보 방안의 하나로 법안이 시행될 경우 뉴욕주 상속세 면제 한도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상속세 법률 변경 권한은 뉴욕주의회와 주지사에게 있어 단기간 내 법제화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단순히 세금 인상만 고려할 것이 아니라 부유한 납세자들이 뉴욕 안에 남아 사회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부유층 증세에 대한 회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 또한 부유층 대상 세율 인상과 상속세 면제 한도 축소가 부유층의 도시 이탈을 촉진할 수 있어 장기적으로 세수 기반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발표한 자동차 보험제도 개혁안이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의 연간 최대 4,800만 달러의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난 13일 호컬 주지사와 MTA는 자동차 보험 개혁이 시행될 경우 MTA가 연간 약 4,800만 달러를 절감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혁안의 핵심은 과도한 배상금, 일명 잭팟 배상을 제한하는 데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사고 책임이 명확하지 않거나 MTA 버스의 과실이 아닌 경우에도 대규모 배상금을 지급해야 했던 관행을 개선해 MTA의 법적 책임 부담을 낮추고 불필요한 소송 비용을 줄여 재정적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입니다. 호컬 주지사는 뉴욕의 자동차 보험 시스템은 과도하게 높은 비용으로 운전자뿐 아니라 수백만 명의 대중교통 이용자에게도 부담을 주고 있다며 보편적 상식에 따른 개혁을 통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개혁안이 통과되면 MTA의 절감분은 전철과 버스, 철도 등 서비스 운영과 안전 향상, 인프라 개선에 재투자될 예정으로 특히 열차 및 버스의 운행 빈도 증가, 이용자 편의 개선, 낡은 시설 보수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될 전망입니다. 이번 보험 개혁안은 2026에서 2027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돼 주의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내달 예산 통과 시점까지 논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연방국무부가 미국 시민권을 공식적으로 포기할 때 부과되는 수수료를 약 80% 인하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 15일 연방관보에 관련 최종 규정을 게재하고 국적 포기 수수료를 기존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낮추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새 수수료는 이날부터 즉시 적용됐습니다. 이 같은 수수료 인하는 지난 2023년에 이미 발표됐지만 그동안 실제로 시행되지 않다가 이번에 발효된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국적 포기 비용은 국무부가 처음 수수료를 부과하기 시작한 지난 2010년 당시 수준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국적 포기 수수료는 지난 2015년 450달러에서 2,350달러로 크게 인상됐습니다. 당시 국무부는 미국 시민권 포기 신청이 급증하면서 행정비용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인을 대상으로 했던 강화된 세금 신고 의무가 도입되면서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수료 인상은 해외 거주 미국인 단체들의 강한 반발을 불러왔습니다. 프랑스에 본부를 둔 우연한 미국인 협회는 해당 수수료가 헌법에 위배된다며 여러 차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단체는 주로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시민권을 갖게 된 뒤 해외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협회는 현재도 국적 포기의 비용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는 장거리 노선의 경우 유류할증료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최소 43,900원에서 최대 25만 1,9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이는 3월 대비 큰 폭으로 오른 금액입니다. 인천 뉴욕 노선의 경우
유류할 증료가 78,600원에서 251,900원으로 뛰었고 인천 후쿠오카 노선 또한 14,600원에서 43,9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달 편도 기준 최소 13,500원에서 최대 99,000원을 부과했지만 다음 달에는 최소 42,000원에서 최대 303,000원까지 인상합니다. 이번 인상은 국제 유가 상승에 따른 결과입니다. 항공사들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을 기준으로 매달 유류할 증료를 산정합니다. 적용 방식은 매달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의 평균 항공유 가격을 반영해 다다음 달 운임에 반영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4월 유류할 증료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의 항공유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대한항공과 진에어는 이날 4월 국제선 유류할 증료를 공지할 예정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주요 관세 카드 가운데 하나였던 상호관세를 무효화한 연방대법원을 재차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5일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장문의 글에서 나는 다른 형태로 관세를 부과할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그렇게 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은 내가 어떤 입장인지 그리고 이 승리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었다며 그런데도 수십 년 동안 미국을 이용해왔던 국가와 기업들에게 잠재적으로 수조 달러를 넘겨줄 수 있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또 대법원의 민주당 성향 판사들은 어떤 사건이 제기되든 항상 서로 뭉친다며 하지만 공화당 성향 판사들은 자신을 연방 대법관으로 지명한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부당한 판결을 통해 자신들이 얼마나 독립적인지 증명하려 애쓴다고 적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또 다른 게시글에서는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본부 리모델링 비용을 둘러싼 조사와 관련해 발부된 소환장을 무효화한 연방 판사를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임스 보스버그 워싱턴 DC 연방 지법 수석 판사를 겨냥해 그가 너무 늦은 파월 사건과 다른 여러 사건에서 한 일들은 법과는 거의 관련이 없고 정치와 관련된 것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 시즌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납세자들의 평균 세금 환급액이 최근 10년 동안의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3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이달 11일 기준 납세자들의 평균 세금 환급액이 3,700달러 이상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대다수 납세자의 경우 올해 세금 환급금이 평균 11% 증가했으며 많은 납세자들이 4,000달러대의 환급금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싱크탱크 텍스 파운데이션은 2025년 개인소득세가 약 1,29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평균 납세자는 약 611달러의 감세 효과를, 일부 가구는 환급액이 최대 1,000달러가량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환급금 증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세제 개편을 통해 감세 조항이 늘면서 가능해졌습니다. 2025 과세연도 기준 표준공제는 독신 15,750달러, 부부 합산 31,500달러로 소폭 올랐습니다. 올해 세금 보고 마감일은 연장 없이 오는 4월 15일입니다. 한편 연방국세청은 현재까지 약 6,350만 건의 세금 신고서를 처리했으며 이는 4월 15일 마감까지 예상되는 전체 신고의 약 45% 수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조만간 개최를 예정해왔던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연기 가능성이 거듭 제기되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 회담이 위험에 처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연기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빗 대변인은 현재 대통령으로서 그리고 최고사령관으로서 트럼프 대통령의 최우선 책임은 장대한 분노의 지속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조만간 일정을 발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스콧 베선트 연방재무부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회담이 연기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중국의 호르무즈 해협을 감시하라고 요구했기 때문은 아닐 것이라면서 순전히 실무적인 문제 때문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 작전을 조율하기 위해 워싱턴에 머물기로 결정하는 등 경우를 거론했습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영국 일간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을 연기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3월 31일부터 4월 2일까지 중국을 방문해 시 주석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그가 지난 14일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등 5개국을 콕 집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해 군함 파견 등의 협조를 요구한 이후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이낸셜 타임스에 중국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정상회담까지 기다리는 것은 너무 늦다며 2주는 긴 시간이다. 그 전에 협조 여부를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K-팝 데몬 헌터스가 아카데미 이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캐데오는 지난 15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장편 애니메이션상과 주제가상 등 2개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됐습니다. 캐데온의 공동 연출자 매기 강 감독은 저와 닮은 분들이 주인공인 이런 영화가 나오기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 미안하다며 이 상을 한국과 전 세계 한국인에게 바친다는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로써 캐데온은 골든글로브와 그래미,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주요 상들을 석권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한편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작품상과 감독상, 나무조연상 등 6개 부문 수상작으로 호명되며 시상식의 주인공이 됐습니다. 원 배틀 애프터 어나더는 작품상과 감독상, 나무조연상 외에도 각색상, 편집상, 캐스팅상까지 오스카 트로피 6개를 차지했습니다. 이 작품은 한때 지하 조직 일원으로 활동한 밥 허거슨이 위기에 처한 딸 샬린을 구하기 위해 나서는 추격 액션 블록버스터입니다. 이민자 등 소수자를 향한 연대와 사랑을 외친 작품은 강경한 이민자 정책을 내세운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맞아 주목받았습니다. 말띠해를 맞아 뱅크 오브 오프가 붉은 말의 행운을 드립니다. 지금 가까운 뱅크 오브 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대형은행의 든든함과 로컬뱅크의 세심함으로 함께하는 뱅크 오브 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현대자동차가 대형 SUV인 신형 팰리세이드 일부 사양에서 안전 문제를 확인해 판매를 전격 중단하고 약 13만 대 규모의 리콜을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AI 투자 비용을 상쇄하고 조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인력의 20% 이상을 해고하는 대규모 인력 감축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T 매체 포나레나에 따르면 애플의 첫 폴더블 아이폰은 책처럼 펼쳐지는 북형 디자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올가을 첫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AI 투자 확대를 위해 전 세계 사무실에서 약 4만 9천 개의 책상을 줄여 사무실 공실률을 현재 31%에서 2026년 22.9% 수준으로 낮추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사우스웨스트 항공이 올해 1월부터 자유좌석제를 공식 폐지하고 체격이 큰 승객에게 좌석 2석 구매를 의무화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자율주행 합작법인 모셔너리 라스베이거스에서 우버와 함께 아이오닉 5를 이용한 로봇택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도로교통안전국은 스바루 하이브리드 차량 약 6만 9천 대에 대해 연료캡 밀봉 불량으로 연료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며 실외 주차를 권고하는 리콜을 발표했습니다. 중국의 에어차이나가 오는 30일부터 베이징발 평양 직항 노선을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된 지 6년 만에 재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화요일인 내일은 바람이 불고 흐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1도, 최저 기온은 28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5분, 해 지는 시간은 7시 5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드립니다.
5월 2일 토요일 뉴욕 양키스 코리안 나이트 행사가 열립니다. 3월 23일까지 티켓을 구매하는 야구 팬들에게는 태극기가 새겨진 모자가 증정됩니다. 티켓 판매 수익금 중 $5는 뉴욕 한인변호사협회가 올해 설립 예정인 장학재단에 기부됩니다. 뜻 있는 행사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합니다. 지금 바로 티켓 예매하세요. 이상으로 3월 16일 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